자, 이번 케이스는 말을 하지 않고 울기부터 하는 큰아이래요. 참 짜증나. 그 울보 같은 일을 말하는 것 같아. 만 4세 남자죠. 남자애들이 좀 키우기가 어려운 것 같아. 얘는 도대체 우는 횟수가 너무 많다. 징징거리고 우는 거죠. 저도 어디 갔는데 애가 울어도 이렇게 엄마가 제어를 못하는 집 보면 애를 보는 게 아니라 엄마를 자꾸 쳐다보게 돼. 저 엄마는 도대체 저렇게 큰 애를 왜 컨트롤이 안 되지? 막 이렇게, 그쵸?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울면서 말하는 애. 울기부터 하는 애. 그래서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표현 잘 못하고 울기부터 하고, 그런 말이 좀 부정확하고, 그래서 치료받기 시작한다고 그러죠. 되게 언어 치료가 잘 안 된 애들, 이렇게 발음이 부정확하면 이렇게 떼쓰고 우는 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손톱 물어뜯기 한다. 제가 볼 땐 요거는 좀 애정결핍 같아요. 그리고, 동생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퇴행성 행동으로 이제 울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좀 애정결핍일 때는 엄마 관심을 끊기 위해서 또 울면 시끄러우니까 일단 그것부터 들어주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나는 참 요 말 할 때마다 가슴 아프지만 이게 정답 같아. 울 때마다 대응을 해줬다 엄마가. 그러면 걔는 뭐가 된다? 울보가 됩니다. 아,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자, 애가요, 아까 뭐 예를 들어 뭐 피자를 하나 먹었다고 칩시다. 근데 피자를 한 번에 한 개밖에 못 먹고 2개 먹을 수는 없다고 하는 원칙 속에 있는데 하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감미롭고. 그래서 하나 더 먹으려서 엄마 피자 하나 더 주세요 했더니 엄마가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면 걔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막 징징거리고 울면서 한 번 해봐. 엄마 피자 내놔. 막 울고 막 이러고 막 때를 쓰고 울고 이러면요. 엄마가 어때요? 아우 듣기 싫어. 그러고서 어차피 냉동실에 있잖아요. 그 데워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해주면 걔는 그때 뭘 발견하지? 내가 울어야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공식을 얻어요, 애가. 그래서 걔는 울보대. 그래서 걔는 뭔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도 울면 나온다. 그럼 걔는 늘 웁니다. 그리고 울면서 금세 뭐가 나오니까 선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을 한다든지 자기 얘기를 한다든지 할 필요가 없어요. 울기만 하면 바로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 태도는 누구 때문이다? 엄마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몇 번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아이는 붙잡고 맨날 울어서 주는 걸로 걔한테 지지 말고 한 번은 이러세요. 그래, 피자 네가 하나 더 먹고 싶구나. 그래, 하나 더 내가 꺼내서 데워줄게. 그런데 네가 울지 말고 얘기해봐. 나 줄 수 있어. 울지 말고 한번 해볼래? 그럼 걔가 이렇게 하고 피자가 나올래나 안 나올래나 그러면 지금 한번 해봐요. 울지 않고. 엄마 피자 하나만 더 주세요. 바로 이렇게 하면 엄마가 줄 수 있어. 그리고 줘봐야 돼요. 울 때만 주는 애는 울어야만 모든 걸 원하는 대로 자기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다. 둘 간의 상호작용이 그렇게 생기면 울보 만들죠. 떼쓰는 애들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울보나 떼쓰는 거는 사실 부모가 만드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다.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면 일단 야단부터 봐줘요, 엄마가. 이제 오면 어떡하냐, 6살 때 오면. 그 전에 와서 나한테 그걸 배웠어야 되지. 이제 막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 지 지금 5, 6년, 3, 4년 한 다음에 이제부터 울지 않고 얘기해라. 참 걔도 힘들어요. 그래서 초기에 울면서 징징거린다 그러면 쟤 왜 저건 뭐지라고 하면 그때 엄마가 단호하게 아들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어봐. 울지 않고 엄마 피자 하나 더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말해보세요. 피자 하나 더 주세요. 울지 말고 이러고서 애가 한번 해야 돼. 그럼 울지 않고 엄마 피자 하나만 더 주세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피자를 주면 걔는 울 필요가 없는 아이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은 예비 부모 교육의 의미가 있어요. 한국은 다 부모는 거저대고 모르는 채 시작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래서 책 이름도 엄마도 부모가 처음이란다. 이거는 굉장히 회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실수해도 너가 용서해줘.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거고 책도 많이 읽고 난 대학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이미 이론은 꿰고 있어도 이론과 실제가 또 틀려요.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애한테 미안한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발달 단계라든지 이런 건 좀 알고 있으면 엄마가 덜 서둘러요. 그럼 엄마가 이렇게 실수가 더 적어진다. 그리고 엄마가 어쩐지 애가 볼 땐 늠름하게 척척 잘 해내는 것 같다. 이러면 애들이 안정적으로 크겠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울 때마다 대응을 해준 그 엄마가 울보를 만들었다. 떼쟁이도 똑같은 원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울지 말고 말로 표현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이제 엄마가 해야 될 일이다. 이제 이걸 제가 얘기를 해주고, 또 이런 애정결핍된 애들은 전반적으로 스킨십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좀 꼭 껴안아 준다든지, 무슨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래 잘했어 엄지척 할 것도 이리 와봐 그러고 안아준다든지, 좀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뽀뽀해주게 한다든지, 또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돼요. 어떤 엄마는 귓속말로 아들 이리 와봐,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그러면 귀를 이렇게 대면 아들 사랑해요, 너무 이쁜 하루예요, 최고예요, 이렇게 사랑한다, 최고다, 이쁘다 이런 얘기 해줘야 돼요. 이게 좀 애정결핍으로 돼서 지금 이런 뭐 울기부터 하고 떼쓰고 이런 애들은 전반적으로 마음이 뭐랄까 해피하지 않은 애다, 슬프다, 사랑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엄마가 좀 애써서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또 동생이 생겨서 큰애한테 소홀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은 뭐 할머니나 아빠한테 맡기고 큰애하고 늘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둘이만 한다든지, 산책 갔다 오다가 개조하는 스티커 하나 사준다든지, 이런 일을 좀 각별한 일을 해야 돼. 애들이 어리고 촌스럽고 유치하니까. 너만을 위한 시간 이런 거 상당히 필요해요. 그 유치한 방법이 제일 잘 통해요. 제가 해보니까 제일 잘 통해.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 또는 이제 동생 때문에 생기는 애정결핍은 엄마가 뭘 조심해야 되느냐면, 큰애가 있는데 동생을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등 두들겨주면 애가 슬슬 기분 나빠요. 큰애가. 그래서 큰애 보는 앞에서 막내를 너무 이뻐하는 행위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큰애 있는 데서, 막내 있는 데서 큰애를 혼내는 거 안 돼요. 뭐라 그러면 너는 커가지고 말이야, 애가 지금 젖 먹고 자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볼을 꽝 차서 그 문소리에 얘가 깼잖아. 네가 정신이 있니 없니? 이렇게 애 야단치는 일을 하시면 안 돼. 가뜩이나 애 때문에 지금 썰렁하고 자기는 타인 같고 너무 슬픈 애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막내 깨웠다 그래서 야단치고 공놀이 했다고 야단치고 하는 것은 큰애를 더 힘들게 한다. 그래서 절대 동생 있는 데서 큰애를 야단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건 곤란하다. 그래서 큰아이가 결국은 엄마하고 이제 관계, 그 애착 관계, 이런 관계가 이제 충분히 이렇게 돈독하게 될 때까지 엄마가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아우 정말 애 하나 키우기 너무 어렵네요. 그리고 동생 생기면 또 큰애가 날 치니까 걔한테 또 각별한 사랑을 해주고, 아우 나는 무슨 에너지가 많아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막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엄마들, 저도 그 애 키우면서 그런 거 참 힘들게 느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살지 않아요. 그날의 감정과 정서로 살아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기분이 굉장히 산뜻하면서 어쩐지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어떤 느낌? 이런 느낌으로 거의 하루가 많이 지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날의 감정이나 그 정서로 살게 돼요.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의 정서와 감정이라는 것은 엄마한테 얼마나 칭찬받고, 그쵸? 이렇게 상호작용을 어떻게 자유롭게 하고, 내가 편안하게 얘기해도 엄마가 늘 받아주며, 엄마와 이 가정은 나한테는 울타리고 안전지대고,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 잔잔한 정서들이 그날 하루를 걔 책임지고, 그런 것들이 저번 주도 그랬고 내일도 그러고 다음 달도 그럴 거면 그런 환경에서 애가 잘 크는 거죠. 근데 이 집처럼 뭐 울기부터 한다든지 어떤 집 떼쓰기부터 한다는 집은 맨 처음에 상호작용을 엄마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애한테 더 잘못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게 잘 유도했었어야 돼요. 처음부터 울보, 처음부터 떼쟁이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좋은 그 감정으로 좋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려면 처음 시작 인생 초기 엄마하고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놀이로 신문지 찢기 놀이를 같이 해라 이런 집은. 그래서 신문지 쭉쭉 찢으면서 정서적인 해방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신문지 쭉쭉 찢으면 이렇게 밀가루 칼국수 가락깍지 쭉쭉 길어지면 그걸 갖고 눈처럼 이렇게 뿌리고선 그 밑으로 눈처럼 놀다가, 그리고 하루는 또 그거를 다 뭉쳐갖고 공을 만들죠. 큰 공, 배구공, 조그만 건 뭐 야구공 해서 똘똘 뭉쳐서 스카치 테이블을 이렇게 공처럼 만든 다음에 한 방에서 한쪽에는 아빠 앉고 아들 앉고 엄마 앉아서 삼각형으로 볼로 이제 골인 시키고 막 넘버원 하고 막, 그러면 이제 가족 공동체처럼 놀이가 돼요. 이런 애들은 애정결핍 이런 거 다 해소됩니다. 그리고 막 꼴인 데서 하면 엄지척하고 넘버원하고 막 하이파이하고 이러죠. 절대 얘네들 애정결핍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지 찢기 놀이, 신문지 좀 싸두시는 게 좋아요. 버리지 말고. 그래서 신문지 찢기를 하루 종일 하고 그거 모아놨다 문 닫고 들어가고, 그 다음 날은 그거 갖고 눈싸움 놀이 해줘. 이렇게 뿌리고 그 밑으로 들어. 그 다음 날은 또 그걸 뭉쳐갖고 볼 만들고, 그 다음 날은 그걸로 꼴인하고.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애들이 무슨 이상한 퍼즐하고 로봇 놀이보다 그 신문지 찢어갖고 공 만들어 노는 놀이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울보나 떼쟁이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신문지 찢기 놀이 같은 것도 한번 활성해 보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죠.